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특별기획 소통 프로젝트 사회를 맡게 된 김기민입니다. 민선 8기가 시작한 지 10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민을 대표한 지자체장들이 일을 시작한 지도 이제 100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취임 당시의 공약이라든가 다짐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MBC는 이 특별기획을 통해서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해서 광주광역시 내 5개 자치구 그리고 전남대학교 그리고 전라남도의 지자체장들까지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 광주광역시청에서 광주 시민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분들과 함께 광주시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님께 직접 물어보고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나서 본격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 시민이 묻고 강기정 시장이 답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박수 반갑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100일이 넘게 이제 숨가쁘게 달려오셨습니다. 예,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금세 가네요. 제가 취임한 지가 7월 1일인데 오늘이 101일째니까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시민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패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 공간이 광주시청 로비인데요. 제가 시장이 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 시청은 잘 있냐? 너희 시는 잘 있냐?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왜 우리 시청, 우리 시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이렇게 광주 MBC가 준비해준 이런 100일 토론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함께 이곳에 방문해 주어서 앞으로는 우리 시청, 우리 시 이런 얘기를 듣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출근 때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예, 첫 출근 때 어떤 다짐하면서 들어오셨습니까? 첫 출근 때 어떻게 공무원들, 우리 공직자들하고 친해질 거냐. 네. 광주시를 변화시키려면 첫 번째는 제가 변화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저와 함께 일할 공직자들이 변화해야 되고 그러면 광주시는 자동으로 변화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출근할 때부터 어떻게 우리 4천여 공직자들하고 친해질까, 어떻게 우리 공직자 이름을 알까, 얼굴을 알까 이런 생각을 하고 출근을 했는데요. 지금 100여일이 지났는데 아직 많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의 이름과 얼굴을 아는 것이 제가 광주시를 변화시키는 첫 길이다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4천여 직원들인데 네. 다 알 수는 없고 네. 이제 그래도 열심히 하는 우리 직원들을 포함해서 최대한 직원들을 알고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해야지 저랑 같이 손잡고 광주를 변화시킬 수 있고 시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3선 국회의원도 하셨고요. 정무수석도 하셨고 정치와 행정에서 두루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자치단체장은 처음이시거든요. 네. 밖에서 보던 광주시의 행정과 지금 직접 들어와서 이제 집행을 하는 광주시장으로서의 광주시의 행정을 바라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으신가요?
일단 이제 밖에서 저도 시장에 취임 전까지는 도대체 광주시 공무원들이 왜 저렇게 창의적이지 않을까? 왜 열정이 없을까? 왜 큰 그림을 못 그릴까? 왜 시민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저도 했고 또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요. 네. 그런데 막상 제가 시장으로 취임해 보니까요, 우리 공직자들은 열정으로 들들 끓고 있어요. 막 해보겠다. 결국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걸 리더십의 문제겠구나. 시장과 간부들의 어떤 리더십 이 문제겠구나. 한번 해보자. 광주 시민들의 행복과 광주 변화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자라고 의논하고 추진하고 이렇게 함께 도모하면 광주시는 분명히 변할 거다. 그래서 아직 시민들이 공직자들을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고 공직자들을 마치 철밥통이다. 공직자들이 도대체 시민들의 소리라도 듣기나 하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공직자들이 열정적이지 않고 창의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창의성과 열정을 발휘할 방법과 그런 그 길을 아직 못 찾았던 거 아니냐. 네. 그런 점에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서 앞으로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움직여 보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취임해서 이제 100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뭐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성과물이 좀 있었을까요? 뭐 감히 제가 결론적으로 민선 8기 100일은 순항 중이다. 광주의 민선 8기 강기정 호는 순항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공직자들하고 함께 해보자 이런 의기투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직도 개편하고 또 인사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힘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이 결국은 이제 살림인데 광주시 살림은 국비 확보가 가장 큰 살림의 징표입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 정부 예산을 960억 정도를 더 가져왔어요. 많은 시민들과 많은 분들이 우려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이 새로 취임하고 예산 확보가 될까? 그런데 적어도 현재까지는 작년 대비 국비 확보 예산이 900억 이상이 더 확보됐다. 그래서 점수를 좀 잘 받았던 것 같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민생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올 6월에 제가 취임하기 직전에 상생카드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광주 시민들이 제일 좋아한 거이 상생카드였는데 그래서 어려운 살림 속에서 상생카드를 부활하자. 그래 10월부터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상생카드도 부활하고 또 GGM 어렵게 만든 GGM의 노동자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좀 이번에 했고 이러면서 살림을 조금 챙겨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큰 문제가 광주가 커지려면 전남이 커져야 됩니다. 전남 우리 도민들은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일을 광주에서 합니다. 돌잔치, 해갑, 환갑, 결혼, 뭐 친지 방문, 좋은 일, 기쁜 일은 다 광주에서 하는데 광주는 전남에게 뭘 해주냐 이런 고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광주가 커지려면 전남이 커져야 되겠다. 그래서 전남이 어떻게 할까? 결국 상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공동으로 반도체 추진도 공동으로 추진위원회를 띄워서 하고 있고요. 또 광주하고 전남하고 나주하고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습니다. 즉 그 한전을 비롯해 혁신도시에 기금이 만들어진데 공동기금을 써야 되는데 이걸 얼마를 내놓을 건가가 합의가 안 됐는데 네. 이것도 최근에 저희들이 50억을 내놔라 이렇게 해서 풀었고 또 화순하고 광주하고 풀지 못한 숙제가 뭐였냐면 동복된 물을 광주가 먹고 있습니다. 물론 조암댐 물도 먹고 있는데 이 동복된 물을 우리 광주 시민이 먹고 있기 때문에 화순에서는 그로 인해서 상류 지역에 그 재산권 행사가 안 된다. 그래 돈을 내놔라.
210억을 내놔라 광주한테. 이거 10년 동안 20년 동안 묵힌 숙제였는데 최근에 이것도 우리가 돈을 내놔야 된다. 우리가 좋은 물을 먹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합의를 해서 광주와 전남이 상생의 길로 쭉 가면서 앞으로 이제 군공항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생의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런 방향을 잘 잡아서 뚜벅뚜벅 해왔습니다. 네. 너무 자랑이 깁니다. 아니 100일 동안 너무 많은 걸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엄청난 일을 했다니까요. 제가 집에 아침 6시 50분에 집에서 출근을 하면 7시 네. 5분에 시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간 시간이 8시 9시 됐는데 집에 들어가면 5분 내로 제가 잠을 잡니다. 너무 피곤해서. 네. 그래서 제가 아무튼 젊은 시장인 만큼 열심히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공직자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이 많은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시장님과 소통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소통의 방법은 어떻게 지금 하시려고 하십니까? 우선 저는 7시 5분에 이제 광주시청을 들어오면 당직실을 제일 1번으로 들립니다. 여기 1층에 당직실에 들려서 굿모닝 하고 인사하고요. 가서 제 시간을 보내다가 8시 반부터 주요 간부들하고 1시간씩 티타임이란 걸 합니다. 어제 뭔 일 있었어? 오늘 뭔 일 하랍니까? 뭐 회의 자료, 서류 자료 없이 그냥 1시간 동안 서로 묻고 답하고 서로 궁금한 거 묻고 우리 시장님 기분 안 나빴나? 또 오늘 뭐 우리 간부님 뭐 어디 코로나 안 걸렸나? 이런 이야기부터 티타임을 1시간 하고 그로부터 이제 본격적 업무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시장이 되면서 소통을 제1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정무수석을 했고 국회의원 12년 하는 동안에 민심과 소통하는 국회의원 이거 제 대표적인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근데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강기정 하면 뭐 소통도 안 하고 고집불통으로 딱 낙인 찍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소통이 제 장기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소통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월요일 날은 매주 월요일은 7시부터 18층에서 시민들하고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NG 시민단체, 청년, 노동, 또 기업인, 또 뭐 문화예술계 이렇게 매주 월요일 7시부터 2시간 동안은 18층에서 소통을 합니다. 월요 대화라고 합니다. 지금 벌써 3번째 했습니다. 그러니까 3주째 했고요. 화요일 날은 가급적 공직자들하고 점심을 같이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점심을 제 방에서 도시락 미팅을 하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점심 먹으면서 공직자들도 이해를 하고 공직자들이 또 시장이 무섭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하고 대화도 좀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정책 소풍이라고 해서 정책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는 정책. 그래서 엊그저께는 치매의 날을 맞이해서 저기 노대동의 치매센터에 가서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 치매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하고 또 그 전 수요일 날은 문화 정책에 대해서 축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우리 많은 그 문화 예술인들하고 또 정책 토론도 하고 목요일은 우리 시의 간부들하고 목요 그 간부회의를 합니다. 네. 그날은 이제 한 1시간 동안 각 간부들이 자기 일은 쭉 하는데 이제 뭐랄까 남의 일은 잘 몰라요. 칸막이가 돼서 그래서 그날만큼은 시민들의 공통 관심사를 해보는 날 간부회의. 금요일은 전략회의라고 해서 다음 주 일주 주요한 일정을 전략을 짜보는 주요 간부들하고 그리고 토요일은 저는 반드시 무등산 가는 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토요일은 무등산을 가려고 지금 제가 취임 이후에 3주는 못 갔습니다. 도저히 시행사에 대통령하고 만나는 일, 또 태풍이 오는 일, 또 한 번은 무슨 체육행사 때 못 갔는데 가급적 토요일은 무등산에 반드시 가는 정상 가는 날. 그리고 일요일 날은 종교 지도자들하고 만나서 제가 카톨릭 신자이긴 하지만은 교회도 가고 불교 지도자들도 말고 절에도 가고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색깔 있는 만남을 하자 소통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그 날짜를 반드시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든 많이 마련을 하시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이 자리 역시도 아마 소통의 자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 MBC 특별기획으로 소통 프로젝트를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이름하여 광주 시민이 묻고 강기정 시장이 답하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아마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 직접 오늘 들으시고 답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해주실 분, 어디서 네. 오신 누구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네. 일단 시장님 취임 100일 축하드리고 시장님의 소통에 관한 다양한 노력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젠더, 정치, 세대 간의 소통의 부재로 인한 갈등과 혐오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 시장님의 소통 정책 앞으로 어떻게 펼쳐 나가실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혐오 문제라든가. 혐오 문제도 있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도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 원리입니다. 다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는 소수자 의견이 존중되는 것이 민주주의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민주주의를 다수결의 원리만 주장하는 분도 있고 소수자의 의견을 왜 듣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는데, 두 개가 다 잘 됐을 때가 민주주의 나라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이제 청년 주간이고 그래서 이제 가보면 당신의 색깔은 무엇입니까? 그 영어로 What's your color?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 우리는 다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옷 입는 스타일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또 자기 전공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는데, 마치 우리 사회나 우리 또 국가나 정부나 또 우리 사람들은 같아지기를 늘 바란 것 같아요. 획일화되기를 바란 것 같아요. 어찌어찌 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 발라야 된다. 또 어떤 건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것은 민주주의하고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상대를 인정하는 건데, 우선 그래 저는 첫 번째로 시장으로서 공감이 첫 번째 같습니다. 그냥 고개 끄덕이고 당신이 그런 생각했어? 당신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걸 가지고 토론한 이후에 정책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제 역할이다. 예를 들면 공감만 해주면, 듣고 말면 맨날 듣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시민들의 생각을 듣고 공감하고 그걸 정책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강기정식 소통 방식이다. 그 시작은 공감이고 민주주의의 소수자 의견을 존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은 사회에서 살아오긴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분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질문해 주시죠. 저는 부동산 아래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 김승재라고 합니다. 먼저 시장님 취임 100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소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산행과 또 무등산 등반을 굉장히 자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추천을 하신다면은 무등산 산행 코스하고 그다음에 무등산에서 가장 좋은 장소가 있다면은 듣고 싶고요. 네. 또한 무등산하고 관련해 가지고 계획하고 계시는 정책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먼저 가장 선호하시는 코스가 어디입니까? 저는 이제 제 동행자가 동반자의 체력 상태를 보고 코스를 택합니다. 저는 이제 산장에서 서석대로 오르는 코스를 지금 2년째 66번째 서석대로 올랐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제가 서석대로 오르는데요. 그때 저랑 함께 동행한 사람의 컨디션을 보고 조금 힘들다 그러면 그 임도 군사도로를 통해서 6.5km를 걷습니다. 거기는 트레킹 수준이기 때문에 그 길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 산행 못 하신 분도 갈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 중에
산행을 길게 하고 싶고 힘들게 하고 싶다.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 신선대로 해서 규봉암으로 해서 장불재로 해서 서석대로 해서 내려오는 코스가 약 한 8km가 넘습니다. 이거 제일 길입니다. 이 길을 택합니다. 자, 나는 운동을 좀 해보고 싶고 산을 좀 탄다. 그러면 옛길을 택하거나 아니면 신선대에서 누에봉으로 오르는 코스로 오르면 급경사입니다. 거기는 네. 짧으면서 급경사입니다. 그런 만큼 좋아하는 코스라기보다도 눈이 올 때 갈 코스, 비가 올 때 갈 코스, 또 햇볕이 날 때 갈 코스, 또 가을에 갈 코스를 제 머릿속에 그려두고 그때그때 맞춤형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저랑 그때 우연하게 군사도로 임도에서 만났을 때는 동반인들이 약간 체력적으로 안 좋았던 상태였어요. 가장 산을 오랜만에 타보시고 체력적으로 김규민 아나운서처럼 좀 이렇게 체력적으로 뒤처진 저 그때 뒤쳐졌었어요. 체력이 안 좋아가지고. 예. 네. 그리고 무등산 관련해서 이제 어떤 플랜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한 3가지인데 하나는 무등산 정상을 열어야 됩니다. 지금 네. 방공포대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정상을 여는 걸로는 어렵습니다. 어제도 정상이 열려서 많은 시민들이 무등산 개방은할에서 참여해 주셔서 좋아했는데요. 앞으로는 상시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쯤 되면 무등산 어제 열렸던 그 공간이 상시 개방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방공포대를 철수시키고 완전 개방한 날이 조속히 이루어질 거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등산에 이제 접근성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뭐 장애인이다, 또 버킷리스트에 올라 있는데 무등산은 가고 싶은데 가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거냐. 어떤 분은 케이블카를 해달라, 전기차를 놔달라, 트램을 놔달라 여러 가지인데 어떤 방식으로인가 접근성을 높여주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무등산은 광주의 어머니 산이고 광주의 산인데 우리가 광주가 어렵고 광주를 수성하고 지킬 때는 무등산이었습니다. 이제는 무등산만을 무등산만을 우리가 보듬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영산강 시대로 나가야 됩니다. 지키고 광주를 지키고 수성할 때는 산성을 쌓고 광주를 번창하게 만들 때는 강의 시대로 가야 됩니다. 영산강. 그래서 저는 무등산의 시대가 그동안 광주를 지켜줬다면 그 전기를 받아서 이제 영산강을 통해서 번창하는 도약하는 시대로 광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영산강 프로젝트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무등산과 함께 영산강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 중에 있으시다고 하셨고요. 자, 한 분 더 질문 받고 현안 얘기 나눠볼까요? 예, 어디서 오신 누구시죠? 네, 서구에 사는 이성순입니다. 아까부터 시장님 그 소탈하신 모습을 뵙고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를 않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 평소에 시장님 그 가치관이나 인생관 이런 게 좀 궁금하고요. 또 아울러서 존경하는 인물이나 또 기억에 남는 그 인생 책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인물과 책. 예전에는 존경한 인물과 책 물어보면 이제 김구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답변도 하고 했었고 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말씀도 드렸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60으로 향하다 보니까 조금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 우리 인간과 사람의 대화 따로 인생의 어떤 지침서 또 존경하는 인물이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존경하는 분들이고 인생의 지침 서고 지침 믿으라. 제가 이번에 휴가 때는 지리산에서 2박 3일로 텐트 치면서 아내랑 둘이 이제 지리산 계곡에서 보냈거든요. 2박 3일을. 그 지리산 산행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반도체 관련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석 때 감기 기운이 있어서 누워 있으면서 추석 때는 하얼빈이라는 안중근 의사 네. 얘기를 그린 김은혜의 하얼빈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때그때 책은 다 감동이고 나의 삶의 지침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특정인이 아닌 저하고 만나는 김규빈 아나운서 또 우리 질문해 주신 이성순 우리 어머니 모두가 저의 지침서고 존경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냥. 예, 우리 주위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무언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인생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가장 지역 현안 중에 뜨거웠던 이슈가 최근에는 바로 복합 쇼핑몰이었습니다. 복합 쇼핑몰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복합 쇼핑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 최근에 광주를 방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복합 쇼핑몰을 광주시에서는 쇼핑을 넘어서서 AI와 디지털 기능을 결합시킨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복합 쇼핑몰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복합 쇼핑몰이 그런 것입니다. 쇼핑하는 복합 쇼핑몰을 넘어서서 여가를 보내고 쉼터이고 놀이공간이고 거기에 뭔가 앵커가 들어가는, 예를 들면 쇼핑과 놀이가 함께 섞이는 그런 쇼핑몰 공간이 복합 쇼핑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최고의 쇼핑몰을 기업에서 투자할 거고 우리 광주시에서는 투명하게 빠르게 이걸 인허가를 할 거고 정부에서는 그 복합 쇼핑몰을 이어주는 교통망이라든가 또 상생에 관련된 지원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광주시와 5개 구청에서 협의체를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로부터 계획서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계획서가 들어오면 이 행정협의체에서 시와 구가 함께 만드는 행정협의체에서 모든 자료를 공개해 가면서 빠른 속도로 인허가 과정을 밟아갈 겁니다. 네. 그 과정에 정부의 지원도 요청할 거고요. 그래서 복합 쇼핑몰은 빠르게 네. 제가 준비를 하고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가 포함된 복합 쇼핑몰에 대한 어떤 요구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 쇼핑몰이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을 지역 경제에 미칠 것인가에 대한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도 합니다. 예. 복합 쇼핑몰은 그래서 경제로 보지 않고 문화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담당 부서도 신활력 추진본부라고 광주시청 조직은 신활력 추진본부에서 맡아 합니다. 과거에 같으면 경제실에서 맡아 했을 겁니다. 그만큼 복합 쇼핑몰을 경제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노는 관점, 누리는 관점, 문화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다르고요. 그런 만큼 두 번째 중소상공 자영업자들하고 충돌해서 중소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돌아갈 거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리는 과정을 겪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스타필드가 들어온 이후에 1,000만 명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중에 약 600만 명은 대전이 아닌 밖에서 방문한 관광객이라는 겁니다. 그런 1,000만 명의 스타필드를 찾아온 사람 때문에 중소상공, 소상공인들이 더 살아나는 그런 윈윈하는 복합 쇼핑몰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동안에 준비된 이야기입니다. 그런 만큼 복합 쇼핑몰이 생기면 마치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볼 거다라는 건 선입견이고 그러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광주시의 생각이다. 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자, 광주 시민이 묻고 강기정 시장이 답하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또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이크를 객석으로 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분들께 궁금한 점을 좀 물어볼까요? 예. 어디서 오신 누구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청년을 위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청년위원회 위원장 정재영입니다. 네. 일단은 시장님께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청년을 위해서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기회를 주실 수 있게 노력해 주셔서 광주 청년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광주 청년위원회에서도 청년 문제 중에 가장 화두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청년 유출 문제로 뽑혔는데요. 실령 제 주변만 보더라도
제 친구들의 반 이상이 대도시로 떠나버렸어요. 근데 네.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실제로는 광주를 떠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부모님도 있고 그리고 친하던 친구들과 또 지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떠나고 있는 네.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혹시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저도 통계를 보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떠나냐면 2020년 통계로는 순유출로 3,300명이 떠났어요. 그다음에 2021년에는 2,500명 가량. 그러니까 2,000, 3,000 정도가 청년들이 떠납니다. 여기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또 직장을 잡고 있다가 떠나기도 하는.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일자리가 없다. 또 있어도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또 하나는 누리고 배울 것이 없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서울에 가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자리 문제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을 막 키우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런 산업을 키워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뭐 간호사나 간병인이나 이런 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는 많은데 질이 좀 낮다. 그래서 이 질을 높이고 인정받는 일자리로 만들겠다.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창업을 많이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일자리를 늘린 거다. 지금 대기업 유치나 기업 유치가 잘 안 됩니다. 투자도 잘 안 되고, 그런 만큼 창업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기술 창업.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해야 된다. 제가 독일에서 잠시 머물 때, 베를린에 머물 때 그 여행을, 독일의 어느 한 도시를 여행을 갔는데 그 시장을, 젊은 시장을 만났어요. 그 시장한테 제가 어떤 도시입니까? 이 도시는 그랬더니 우리 도시는 일하고 싶은 사람보다 일자리가 많은 도시입니다. 이런 독일의 레겐스부르크 시장이 저한테 말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도 일하고 싶은 사람보다 일자리가 많은 도시, 질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누릴 수 있는 도시, 아까 복합 쇼핑몰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곳에 있으면 친구 관계나 누리는 거, 또 어떤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이런 누릴 공간이 많아야 되는데 광주가 그런 공간이 없다. 갈 곳이 없다. 누리고 싶은 공간이 없다. 이런 것을 앞으로 뮤지컬 극장도 만들어야 되고, 소극장도 만들어야 되고, 아까 뭐 복합 쇼핑몰도 만들어야 되고, 재밌는 영상강 익사이팅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재밌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뭐 인상적인 말씀은 또 질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광주, 이 정도만 돼도 청년들이 어디를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주에서 광주에 직장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이영선입니다. 앞서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남이 발전해야 된다는데 매우 공감합니다. 그런데 광주나 장주와 인접한 전남 지역이 공동으로 생활권을 이루고 있음에도 대중교통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공통으로 통용되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광주와 전남 지역이 상승하기 위해서 어떤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로 건너가려고 해도 당장 멀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제 1번이 교통통합입니다. 네. 지금 부울경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광역 교통망을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그 일을. 저희들도 지금 늦었지만은 광주, 전남, 전북 또 이 광역권 교통망을 형성해 줘야 됩니다. 버스는 버스, 지하철, 철도, 트램, BRT, 뭐 국내 버스 등등 전체적으로 광역 교통망을 만드는 것이 1번이고, 그를 통해서 움직이면서 경제권 통합, 문화권 통합을 하고 제일 마지막이 행정 통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광주 전남이 상생 프로그램을 많이 상생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만간에 그런 교통 통합에 대한 광주 전남의 공동 플랜도 준비를 하고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특히 나주와 광주, 담양과 광주, 화순과 광주, 장성과 광주, 한평과 광주, 광주 주변의 소 군단위, 전남의 군단위하고는 정말
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이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교통망이 좀 잘 돼 있어야 소통이 될 테니까요. 자,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할까요? 네. 네, 광산구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네, 그 광산구는 군공항 소음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광산구에 송정리에 처음 그 군공항이 설립될 때는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광산구와 상무지구에 걸쳐 있는 도심 한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소음 피해와 개발 제한 등 여러 문제로 계속되고 있는데요. 민선 8기에는 구체적인 해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녹화하고 있는데도 지금 전투기 몇 대 지나갔거든요, 지금. 네, 정말 큰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이고 만약 군공항 문제가 해결되면 광주로서는 광주공항은 260만 평, 그 주변에 탄약고 100만 평 등 엄청난 기회의 땅을 갖는 공간을 광주가 갖게 돼서 큰 정말 축복의 땅이 준비됩니다. 그만큼 광주공항은 소음 피해를 넘어서서 그런 기회의 땅을 갖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마치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 현행법으로야 되겠냐, 현행법으로만 되겠냐. 그래서 현행법으로도 추진해 가되 특별법을 만들어서 군공항 이전에 정부 주도로 해보자.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우리 현 정부가 그런 의지를 밝힌 만큼 그런 방향으로 현행법으로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특별법을 지금 발의해서 국회 발의해서 특별법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군공항 문제는 정부가 좀 더 책임지고 광주시가 또 시장인 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소음 피해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회의 땅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고 제 임기 내에 제가 공약으로 임기 내에 반드시 군공항 문제는 도장을 찍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들과 확인하면서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우리가 사회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수기 과정들,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총회, 시민총회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 극복해 나가는 그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기관인 의회와 소통하고 또 의회는 또 시민단체들과 또 소통하고 이러한 그 민원의 창구를 의회로 단일화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올바른 행정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지역 경제가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광주 시민만 바라보면서 그 공약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챙기셔서 속도보다는 그 서로 소통하면서 합의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래야 한 사람의 10걸음보다는 10사람의 100걸음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눈치 보지 않고 지방도시를 선도하는 그런 당당함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비하는 그런 민첩함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보신 그 영상은 광주시 의원들이 또 시장님께도 바란 내용들을 좀 주셨거든요. 뭐 간추려 드리자면은 속도보다는 좀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을 좀 세심하게 좀 살펴봐 달라. 그리고 중앙정부 눈치 보지 말고 광주만의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시의회와의 이런 원활한 소통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의원 23분의 의원님들은요. 제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시의원님들이 공감해주고 동의해주고 의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례로 지난번에 추가 경정 예상, 추경이라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거 두 가지가 있었어요. 트램을 시범으로 한번 광주시에 깔아보고 싶었어요. 지하철 1호선, 2호선이 가지 않는 곳, 농성역, 터미널, 야구장을 걸쳐 있는 이 구간을 트램을 시범으로 깔아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시범으로 깔게 한 용역비 1억을 시의회에서 안 돼 그러고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무산돼 버렸습니다.
또 제가 공직자가 됐든 청년들이 됐든 정말 여행을 좀 보내고 싶었어요. 많은 여행을 가야지 머리가 비어지고 가슴에 열정도 생기고 그래서 갭이어라는 프로그램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도 더 많이 예산을 넣어서 내년부터 해라 그래서 잘라버렸어요. 두 가지 강기정 시장이 해보고 싶었던 일을 시의회에서 못하게 했는데 그런 만큼 시의회는 단순히 23분의 시의원님이 아니라 광주시정의 완전한 파트너입니다.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그만큼 시의회는 존중받아야 되고 또 시의원들을 한 분 한 분은 시민들이 뽑은 분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대표라는 분이어서 존중받아야 됩니다. 저도 당연히 시의회와 더 소통하고 시의원님들하고 더 대화를 많이 해야 하는 그래야만 우리 시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잘라 불었다 그러니까 너무 정감 있게 들립니다 지금. 그런데 앞으로도 추진하는 그런 현안 같은 경우를 자꾸 이렇게 거부를 당하시면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지난 이제 결국은 대화인데요. 네. 대화가 충분치 못했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이제 예산 편성을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편성이 되면 이 예산 편성된 걸 제가 직접 시의원님들한테 예산 하나하나에 대해 설명도 드리고 또 이해를 해야지 시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양해도 구하고 이해도 구하는 그런 과정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대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앞으로 더 소통하는 방향으로 해서 좋은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 광주의 안전입니다. 최근에 이제 학동과 화정동의 건축 현장 붕괴 사고가 있었고요. 또 범죄 현장들도 여기저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안전한 광주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최근에 광주시에서 국제 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원래 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았는데 재인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재인증을 받은 공인장을 받는 제가 이제 가서 받는데 받는 자리에서 저한테 한마디 하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재공인을 받는 거의 기쁜 자리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 우리 광주 시민들은 안전에 정말 안전하지 않다는 광주시가 멍해를 짊어졌습니다. 현대 아이파크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그런 만큼 오늘의 안전 공인 재공인을 받는 자리 이 자리는 안전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채찍의 자리이고 어떤 다짐의 자리입니다. 이 안전 공인증 재공인 받는 이 공인증이 너무 무겁습니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전은 광주시가 컨트롤 타워가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안전은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절대 안전한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법 5조에 의하면 시민의 참여, 시민의 책무를 분명히 해놓고 있습니다. 어디가 위험하면 분명히 시민들이 그 위험하기 때문에 고쳐라 또는 방지 시설을 해라라고 분명히 강하게 반복적으로 끝끝내 지적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시민의 의무이고 그럴 때만이 시는 그 시민과 함께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는 민생 경제입니다. 지역 경제고요.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요. 어디에서 돈 나올 수 있는 어떤 통로는 없는 것 같고 지역 경제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좀 보관을 가지고 계시나요? 제가 취임 첫날 회의를 무슨 회의를 했냐면 회의라고 첫 결제가 민생 돌봄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는 결제를 첫날 결제를 했어요. 취임식 끝나고 가서 우리 간부들 앞에서 그날 이제 했던 거의 첫 번째 공공요금을 동결시키는 거였습니다. 지금 사실은 택시비하고 가스비를 올려줘야 됩니다. 너무 낮아요. 그런데 이걸 동결을 시켰습니다. 지금 택시 기사님들, 택시회사 또 도시가스에서는 강기정 시장 당선되더니 좋은 일 할 줄 알았더니 우리 공공요금부터 동결했다 난리셔요. 그래서 제가 좀 참아주십시오. 지금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상황에서는 물가 못 올립니다. 그래서 너무 물가가 비싸서 공공요금부터 동결했어요.
두 번, 이건 내년쯤에는 공공요금을 조금 올리긴 올려야 될 것 같아요. 택시비나 가스요금 등 이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이제 민생 대책 중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생카드를 제일 좋아하는데 6월에 딱 끝나버렸어요. 제가 7월 1일 취임하니까 시민들이 아니 강기정 시장 뽑아줬더니 상생카드부터 없앴어요? 이 말이지. 그래서 제가 제가 없앤 게 아니라 저 취임 전에 없었단 말이요. 이제 말은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에 10월부터 다시 상생카드를 제기했는데 문제는 내년도에 국비 예산이 제로로 돼 버렸어요. 다 잘라 버렸어요. 그래서 네. 아마 민주당한테 저도 이야기하고 민주당이 상생카드를 위한 예산 지원을 반드시 담아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상생카드를 국비 예산 지원하면 시 예산도 붙여서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생각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민생경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대출 받은 분 또 받아야 될 분들 사업하신 분들 대출 받으신 분 너무 어렵습니다. 네. 금리가 올라가서 그래서 우선은 소상공인들에게 이자율을 한 2% 지원해주는 특례 자금을 지원하는 이 일을 광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대책을 좀 세워보고 싶고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김장 배추값이 너무 비싸서 이걸 어떻게 좀 광주시에서 해볼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상생카드라는가 또 큰 힘이 됐던 게 지역사랑 상품권이었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예산을 삭감시킬 게 아니라 어떻게든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돈이 돌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좀 다시 한번 살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지금 마칠 시간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한 2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시민분들께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네, 시민 여러분 시장인 저를 부족하지만 믿어주시고 또 광주시청 공직자들의 열정을 또 창의성을 믿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리 공직자들의 열정과 창의성을 발휘시켜서 한번 광주를 정말 시민들이 행복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변화를 시켜나가는데 아무튼 시간을 아껴가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100일 지났습니다마는 뭐 첫 술에 어떻게 배부르겠습니까? 또 뭐 그 우물 냉수 네. 숭늉 찾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물가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되 제가 하시라도 잘못 가고 있다. 또 뭐 약속대로 안 가고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 광주시에 소통 창구가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 혼을 내놓으시고 뭐 제가 됐든 공직자가 됐든 혼나야 될 일로 혼날 준비돼 있으니까 혼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시민들의 뜻 받들어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시간 동안 진솔한 얘기로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광주 MBC 특별기획 소통 프로젝트 광주 시민이 묻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답하다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하는 동안 강기정 시장께서 했던 말 중에 우리에게 가장 울림을 줬던 것은 소통이라는 두 글자였던 것 같습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광주의 변화도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소통의 중심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그리고 우리 광주 시민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